안녕하십니까. 스분TV의 변형입니다. 오늘 내용은 대표님들 보시기에 상당히 재밌는 아주 유익한 내용이 될 거라 생각을 갖다 합니다. 백종원을 갖다 아실 겁니다. 백종원이라는 그 대표는 더번코리아라는 법인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90년대부터 이 지식재산권을 갖다 활용을 해서 절세에 많은 활용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관련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특허 관련된 검색을 하면 상위 노출 1위가 바로 접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식재산권, 다른 말로 해서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 특허 관련된 어떤 활용과 이 제작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회사의 재산을 갖다 보호하는 방법이 뭐뭐뭐뭐이다. 이에 대한 답은 지식재산권이다. 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세 가지로 나눠줄 겁니다. 첫 번째, 지식재산권의 구조가 어떻게 될까? 두 번째, 그러면 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활용은 또 어떻게 될까? 마지막, 이 활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 이 백종원과 세월호의 유병언 관련된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이 종류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지식재산권은 IP라고 합니다.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이 지식재산권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갖다 했을 때 이 한 장짜리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브랜드를. 즉, 이 브랜드는 어떤 기능적인 측면과 디자인 측면과 브랜드, 즉 상표권에 대한 측면으로 나눠본다면 기능적인 측면은 바람이 잘 통하고 시원하겠다, 물이 잘 빠지겠다, 금방 마르겠다. 이게 기능적인 측면의 어떤 재산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체적인 노란 바탕에 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이런 부분, 이 디자인, 귀엽다, 이쁘다, 특이하다라는 이 관련된 부분의 디자인권으로 또 재산권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체적인 이 슬리퍼의 브랜드는 크로스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 갖다 하시면 될 겁니다. 즉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대한 부분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갖다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더 편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극태화 등등의 어떤 지식재산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특허 관련된 기능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락앤락. 이 락앤락은 밀폐 용기의 표면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내열성이 우수하여 전자레인지와 오븐과 같은 조리기구에서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내열 유리를 갖다 이용한 결착식 밀폐 용기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락앤락의 기능적인 가치는 이러한 가치를 통해서 특허 그리고 실용실현권에 대한 어떤 종류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지식재산권의 종류의 디자인권에 대한 부분은 이 미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표방합니다. 디자인권은 이 각각 다 틀립니다. 문 손잡이, 필통, 그리고 코트, 이 각각에 대한 네네치킨의 포장 상자, 그죠? 헤드폰 케이스, 이 케이스 자체도 왼쪽에 있느냐,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미적 가치를 갖다 대변하고 있는 디자인권이라고 이해를 갖다 하시면 됩니다. 청바지, 이런 각각에 대해서 이 디자인권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지금 접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중에서 상표권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상표권에 대한 부분은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표방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원할머니 보쌈은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상표권이 60개가 좀 넘습니다. 이 글씨체, 위치,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상표권 자체가 각각에 대한 상표권입니다. 바탕이 거묵고 바탕이 빨갛고 여기처럼
할머니의 모습 자체가 진하고 흐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상표권이 다 틀리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갖다가 출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해를 갖다 하셔야 될 부분이 이 지식재산권의 구조입니다. 홈페이지에 키프리스라는 홈페이지를 갖다 검색을 갖다 하면 특허 관련된 내용을 갖다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비대 노즐 관련된 구조에 대한 특허를 갖다 출연한 사람에 대한 예시를 갖다 제가 말씀을 갖다 드릴 건데요. 여기에 이 상세 정보에 대한 임명 정보를 갖다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발명. 이 비대에 대한 노즐을 갖다 누가 발명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광명시에 사는 배상철이라는 분이 발명을 갖다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발명을 한 사람, 공동 발명으로도 할 수 있고 이 자연인을 발명인으로 합니다. 두 번째, 이 발명된 부분을 갖다 특허청에 출원한 사람, 출원인이 나오죠. 여기는 발명자가 출원을 갖다 할 수도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NCM이라는 회사에서 이 발명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출원을 갖다 했습니다. 즉 출원은 특허 등을 특허청에 제출, 그리고 출원한 사람, 자연인이 될 수도 있고요.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원한 사람을 갖다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지분에 맞게 출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리자가 있습니다. 이 특허에 대한 발명을 갖다 한 사람, 출원을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을 갖다 펴보면 알듯이 이 특허에 대한 권리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종 권리자에 대한 부분은 여기는 주식회사 NCM입니다. 출원인과 권리자가 같은 경우가 있고요. 발명자, 출원인, 권리자가 개인인 대표나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에 따라서 활용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인 특허를 출원을 갖다 해서 등록을 다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활용을 갖다 어떻게 할까요? 특허, 실용실환권 관련된 부분은 그리고 디자인권 관련된 부분은 마지막으로 상표권 관련된 부분에 대한 활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특허, 실용실환, 디자인,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 활용에 대한 부분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제도를 갖다가 업체에서 도입을 해서 요거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갖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내 권리로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용권 계약, 즉 로열티 계약을 갖다 체결해서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열티 계약이 아닌 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양도를 통해서 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처분을 갖다 해서 목돈을 갖다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그 활용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실용실환 관련된 부분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로열티 계약, 처분에 대한 부분을 갖다 다 활용할 수가 있고요. 디자인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직무발명, 로열티, 지식재산권의 처분에 관련된 부분을 다 활용할 수가 있고요. 상표권은 좀 다릅니다. 상표권은 직무발명 보상금을 제외한 로열티 계약과 그리고 양도, 처분 계약을 갖다 통해서 이 지식재산권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대한 부분은 실무에선 이렇게 운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어떤 특허에 대한 재산권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존 권리인 어떤 특허, 실용신안, 그리고 디자인, 상표권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활용을 갖다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된 부분은 첫 번째 이 발명 규정을 업체에 도입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상금에 대한 산출 근거를 마련을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같이 적용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발명 보상금이라는 것은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특허에 대한 권리자가 회사일 경우 그러면서 발명자가 법인 대표나 직원일 경우 같은 경우 이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보상금으로 활용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대한 권리자가 법인 대표나 근로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특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로열티를 갖다 산출을 하고 전용 아니면 통상 실시권 계약을 갖다가 로열티 계약을 할지 전용 계약을 할지 실시권으로 통상 계약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로열티 산출을 갖다 먼저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갖다 하고 활용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식재산권 특허에 대한 부분을 처분 양도를 갖다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를 갖다 산출을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서를 갖다 통해서 감정평가서에 그 관련된 직전 3년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감정평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을 갖다 합니다. 그렇고 나서 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갖다 근거를 마련해 놓고 권리자를 기본적으로 법인 대표에서 아니면 근로자에서 법인으로 넘기면서 목돈이 이전이 되는 양도금에 대한 그 전달이 되는 그런 실무에서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종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로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대한 부분, 이름을 가렸는데 김모모 환원수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여기 또한 이 키프리스를 갖다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연인이 김영기라는 분, 즉 법인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은 이 출연자에 대한 부분이 출연인이 밑에는 권리자가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활용은 권리자가 대표로 되어 있을 때는 대표가 이 법인의 로열티 계약 또는 지식재산권의 처분을 갖다 통해서 이 지식재산권을 갖다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권리자 자체가 회사로 되어 있다.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는 보상금을 갖다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제도를 갖다 도입을 해서 보상금을 주면서 재산권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마다 활용을 갖다가 하는 정도는 그 대표의 사연에 따라 틀립니다. 2010년 이 신문 기사 내용을 갖다 잠깐 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관련된 부분이 직무발명 보상금을 갖다가 제도를 갖다 도입을 해서 직원들한테 이 성과급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지급했을 텐데 이 당시만 해도 전액 비과세로 아주 그거에 대한 절세 효과가 상당히 컸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의 좋은 활용 사례와 그리고 나쁜 활용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썸네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종원에 대한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회사는 로열티 계약을 갖다가 매년 체결을 갖다 해서 이거에 대한 지급 수수료를 갖다가 지급을 해서 법인세를 꽤 많이 절감을 갖다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한번 볼까요? 더본코리아라는 법인으로 백종원은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 합니다. 근데 혹시 P&N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P&N홀딩스는 아마 배우자가 공시는 안 돼 있지만 배우자가 많은 비율을 갖다 차지하고 있는 주주일 겁니다. 즉, 이 더본코리아라는 이 법인은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 하는데 이 상표권에 대한 경우에 따라서는 메뉴에 대한 이 지식재산권을 갖다 등록을 해서 로열티에 대한 부분을 갖다 매년 받아서 지급수수료를 갖다 지급을 해서 이 부분을 절세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법인이 같은 부부가 예를 들어서 주주로 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입니다. 근데 법은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이 상표권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는 이 법의 어떤 잣대를 갖다가 적용을 갖다 해서 이 부분에 있었을 때는 무상으로 사용권에 대한 부분을 갖다 했을 때는 이게 또한 불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갖다 하는 백종원은 더본코리아에 대한 상표권에 대한 활용을 P&N홀딩스란 이런 구조로 활용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즉 새마을식당, 원조 쌈밥, 한신포차, 본가, 홍콩반점, 역전우동 이런 백다방에 대한 경우에 따라 상표권 및 서비스권 그리고 메뉴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부분이 더본코리아가 아닌 P&N홀딩스에 대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당시에 더본코리아의
손익계산서를 갖다 보면 매출 총이익 자체가 390억, 그리고 판관비 280억인데 이 판관비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급수수료가 한 23억 정도 됩니다. 물론 이 23억 안에 이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 수수료만 다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게 23억이 다 대부분이 지급수수료로 지급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로 인한 이 더본코리아의 법인세 절세는 약 5억 정도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렸습니다. 즉 백종원은 90년대 초부터 이런 재산권에 대한 특허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특허청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갖다 했으며 이런 적극적인 좋은 활용 사례를 통해서 절세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 활용의 나쁜 사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유병원이라고 기억을 갖다 할 겁니다. 세월호인데요. 이 회사에서는 이 상표권을 갖다가 남발을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나는 그런 법인에도 지급수수료를 갖다 지급을 해서 많은 부분을 갖다가 개인화시켰던 아주 나쁜 사례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문제가 됐던 회사는 청해진해운입니다. 그 당시에 조사를 갖다 해보니 유병원 일가 같은 경우는 국내외에 계열사만 37개가 되고 문어발식 확장을 갖다 통해서 사업을 갖다가 전개를 갖다 했습니다. 거기에 세월, 아해, 청해진 이러한 법인을 갖다 만들어서 이 본사 측면으로 봤을 때 계열사에 매년 수억 원의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갖다 받았습니다. 2013년 당시에는 세월호의 그 해당 법인인 청해진해운이 영업손실이 한 8억 가까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표, 디자인권에 대한 사용료로 10억 6천을 수령한 사실 또한 있습니다. 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 연수는 이게 특허냐, 영업권이냐, 디자인권이냐, 상표권이냐, 그리고 실용신용권이냐에 대해서 내용 연수가 틀립니다. 즉 법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양도양수가 했다고 하면 이 금액에 대해서 상표권 같은 경우는 5년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즉 5억이라고 하셨을 때 매년 1억씩 비용 처리를 갖다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특허 관련돼서는 7년에 대한 내용 연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재산권을 갖다 활용을 했을 때에 대한 절세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3억이라는 부분을 갖다 상여로 지급했을 때, 그리고 3억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특허를 만들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3억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평가서상에 나온 부분을 갖다가 상여가 아닌 기타 소득으로 반영했을 때에 대한 세액 자체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근로소득의 처리 시에 대한 개인소득세, 그 대표이사가 B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 즉 특허권에 대한 양도 양수를 갖다 통한 처리 시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이러한 계산식으로 인해서 같은 기본연봉 4,800에 근로소득공제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에 대한 과세 표준이 나왔을 때는 3액에 대한 부분이 기본연금 4,800의 동일 기준으로 가정을 했을 때 산출세액이 1억 1,600입니다. 이랬을 때에 대한 금액과 기타 소득으로 3억을 반영했을 때 비용 처리를 갖다가 5년간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랬을 때에 대한 산출세액은 4,300이 됩니다. 즉 1억 1,600에서 4,380만 원을 갖다가 차감을 갖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7,270만 300원 정도의 차익이 생깁니다. 즉 절세 금액에 대한 부분은 개인소득세 절세가 한 7,200 정도 되고요. 법인 입장에서 3억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5년간 가정을 해서 감가상각을 갖다 한다고 했을 땐 6천만 원 정도의 법인세 절세 효과를 갖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소득세 플러스 이 법인 측면에서 법인세 절세를 갖다 같이 합치면 1억 3,27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갖다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표권 활용을 갖다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